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양시장 오늘 사이좋게 기관과 외국인을 매수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68% 올라서요. 2332선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1.37%의 더 강한 탄력 가져가면서요. 앞자리를 7로 3거래일 만에 되찾았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회피 마지막 날 코스피에서 1조 원을 매도했는데요. 이 물량을 기관이 배당량을 하루 앞두고 다 담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상승했던 테마는요. 일단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하면서 드론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중국의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리오프닝 그리고 여행,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총이 379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요. 삼성전자 346조 그리고 현대차 34조를 더한 액수로 한 해 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분들은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2023년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일 수익 내주시고 계신 아더 전문가님이시죠. 매일 확실한 한 종목으로 수익을 키워주시고요. 집중 공략해서 배로 쌓아주시는 분입니다. 단타부터 중장기까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공식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한 수익들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트folio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이 50분이죠. 그래서 50분 동안 이러한 전략들과 실장 공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을 만들었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빠르게 사진 찍듯이 스캔해 보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와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과 함께 하셨을 때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공략주는 항상 힘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타점까지 주시니까 이런 찐 수익이 가능한데요. 현대건설기계가 40%가 넘고 진성TLC도 무려 35%입니다. 포스코케미칼도 20.4%를 기록하셨는데요. 방송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제주항공처럼 이슈 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골라서 와 주시는지 오늘도 이미 필살기 방송 공략주를 기다리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KTNG 13.54%까지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방송 공략주고요. 게다가 아더 전문가님은 생방송 공략주만으로 끝이 아니죠. 노란톡방에서만 짠 하고 주시는 탄력적인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보시면 한 종목으로 44%의 수익이고요. 유신도 28%, 미래나노텍은 27%입니다. 각각 상한가를 기록한 상한가 킬러신데요. 지토파워도 22% 가까운 수익이 확인되고 미스터블루부터 핑거스토리까지 각각의 종목들을 최근에 이슈들 한 몸에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또 당일에 샤페론까지 잡아내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노란톡방 공략주만으로도 166%의 수익을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가셨던 11월, 12월이었습니다. 즉, 3-4개만 있었으면 100%의 수익을 담아가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진작에 함께할 걸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부터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다라면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오늘 화요일 주식 오락관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특징주 분석과 함께 관심주를 챙겨와 주셨고요. 또 힘 좋은 방송 공략주까지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적어도 3개의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힌트도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오락관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달인 수달 아더 전문가입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일 남아있는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죠. 기관이 연말 배당락을 노린 그런 매수세로 인해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남은 이 거래일 마무리를 좀 잘 하시고 이제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12월 증시는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또 기대해 볼 만한 각종 컨퍼런스라든가 CES 2023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냥 이렇게 12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자, 남은 이틀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새로 다가오는 2023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와 함께 50분 동안 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를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본다면 크게 이슈가 되었던 테마들이 있었죠. 자, 일단 상반기를 이야기한다면 인플레 상승으로 인한 긴축 기조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각국의 정상들이 이제는 전쟁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평화협정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나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2월 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보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상반기에 빼놓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제로 코로나를 만들겠다라는 강경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도시가 완전히 생활이 마비가 될 정도였죠. 자, 그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상반기를 보낸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나름 공급망 불안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지수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는 듯 했으나 경기 침체라는 우려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그런 하반기였던 것 같고요. 또 상반기와 반대로 중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굉장히 큰 시장을 이끈 이슈라고 한다면 이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봉쇄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와중에서 오늘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봉쇄 정책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입국 후에 시설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1월 초죠. 1월 8일입니다. 1월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기존에는 시설 격리를 5일을 하고요. 자가 격리를 3일을 했습니다. 총 8일간의 격리 기간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요. 이것을 어떻게 시설 격리 5일을 제로화시키고 자가 격리 3일로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PCR 검사까지도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으로의 여행객 수요가 좀 늘어날 전망이고요. 자, 또 앞으로 뭐가 남았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좀 빨리 다가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설을 세는데 자, 명절을 맞이해서 호텔 예약률이요. 각 지역의 호텔들이 805%로 폭발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자, 중국 인구를 얘기해 보자면
14억 명이에요. 14억 명의 10%만 해도 1억 4천이 넘겠죠. 자, 이런 인구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숙박이라든가 제반 사항들, 인프라가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이 개방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오늘 크게 작용을 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면세, 카지노, 항공, 의류까지 중국 소비 이 테마들이 오늘 좀 활발한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로는 이 화장품 관련주인 코리아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뭐 프리엔제라든가 엔시아, 그다음에 텐세컨즈까지 여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업체죠. 기초 화장품 또는 색조 화장품까지 생산, 판매를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피부 관리샵까지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쌍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상승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 장중에 21%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딱 저항을 맞고 나서 241선 자리까지 오늘 한 15%대로 이 6% 정도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앞으로 이 화장품 관련주는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코리아나 나쁜 종목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저는 이 코리아나의 주가가 내일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241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가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에 화장품주에 관심을 두신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화장품 관련주 하나 정도를 담아두고 싶다라면 저는 관심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컨설팅과 마케팅 그리고 유통을 일원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기업이에요. 자,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85% 이상의 매출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의 최대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딩동닷컴을 통해서 중국의 1차 벤더로도 제가 한 번쯤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런 종목인데, 최근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12월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면 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카지노, 그리고 요즘 또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LCC 관련주들까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땡땡땡땡 종목을 좀 특징 있게 저의 관심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 코리아나와 함께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정확한 매도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저희 노란톡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지 우리 MC 박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로 문을 열었던 2022년이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이어진 하반기까지 시기별로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2022년 마지막 화요일의 특징 이슈로 일단 중국 개방에 대한 기대감 가져간 섹터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코리아나가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내일 어디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수달 선생님의 관심 종목으로 이커머스 기업 이름 가리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무려 중국의 1차 벤더로요. 방송에서도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12월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리오프닝 관련주에 정말 달인이시죠. 제주항공으로도 LCC 관련해서 수익을 내주신 분입니다. 제주항공 보시면 지금 벌써 12%의 수익입니다.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8%가 넘는 수익이고요. 현대건설기계는 40%가 넘는 짱짱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있죠. 네, 이렇게 생방송 방송 공략주는요. 힘이 너무나도 탄탄하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언제 급등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공식 신호 받으셔서 공략하셔야 저러한 수익률 계좌에 그대로 옮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QR코드가 하단에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원도 들지 않는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될 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내년에 대비 철저하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우려가 우리 시장을 감쌌는데요. 이러한 우려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다음 특징 섹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오늘 특징주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그 뉴스에서 핫했죠. 북한의 무인기가 도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 5대 무인기 중에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 수역 지역을 진입을 해서 서울의 북부 지역 상공까지 약 3시간을 이렇게 그 비행을 하다가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을 통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하루 종일 이슈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거기에 군이 출동을 해가지고 격추를 하려고 했으나 격추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소식이 번지면서 또 오늘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까지도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오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북한과 관련된 이슈 중에 그동안 로켓을 몇 번을 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제 지난 올 한 해 우리 방산 관련주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웠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외국으로 특히 동유럽 쪽으로 해서 폴란드라든가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어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좀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S&T 중공업을 좀 방산 관련주 중에 특징주로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2,35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산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이 금액이요 지난해 말 연결 기준에서 매출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20mm 자주 박격포 후속 양산 계약 체결을 한 건데요. 기존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100%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 기업은 S&T라고 하는 S&T 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정밀 기계 분야의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동안 국내에서
태조, 이방원 그중에 방산 관련해가지고 폴란드에 대규모 수주를 했었고 다른 여타 국가들과의 추가 수출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 전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11월, 12월 들어서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전에 이미 방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시가총액 3천억짜리 종목이기도 한데, 자, 오늘 그동안 좀 조용히 오다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볼벤 상단 부근을 뚫는가 하다가 결국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21위평은 61위평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골든 클로스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방산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방산 관련주들은 내년에도 좋은 수주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산 관련주 중에 좀 저 같으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이 종목인데, 자, 여기 제목이 6글자예요. 땡땡땡땡인데 제가 요 땡땡을 2개를 빼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해드렸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6글자로 이루어진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제가 차트상 본다면 쌍저점을 지금 만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시가총액이 조금 있어요. 엉덩이가 좀 무겁다면 무거운 녀석일 수도 있지만 보신다면 공격용 유도무기, 방어 요격용 정밀 유도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웨어러블 로봇과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과도 연관이 있는 방산업체 중에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온통 빨간색이에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뻘겋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만 해도 금융투자, 그다음에 기타 금융까지 해서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산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중단기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새로운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방산 관련주는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튼튼하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이 종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어떠한 종목인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진입을 하면서요. 오늘 방산 관련주가 움직였는데요. K방산을 널리 알렸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 내년에도 유익 있게 봐야 한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특징주로 S&T 중공업의 상승을 눈여겨볼 만은 하지만 이외에 더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6글자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로봇과도 연관이 되고요. 우주항공까지 모멘텀이 연결되는 짱짱한 종목이고요. 저점을 예쁘게 형성하고 지금 수급이 온통 빨간불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중단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을 할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항상 방송에 오실 때마다 필살기 방송 공략주를 가져와 주시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노란톡방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필살기 방송 공략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수익률표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생방송 방송 공략주입니다. 방송 공략주 수익이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수익이 소문이 났는데요. 일단 현대건설기기가 40.29% 그리고 진성TC가 35% 넘는 수익인 만큼 앞자리가 4인 힘 좋은 종목들이고요. 포스코케미칼로 20% 그리고 경기방어주로 소개해 주셨던 KTNG까지 가져가 주셨습니다. 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8%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죠.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방산 관련 종목에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에서 수익을 내년에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내년부터 좀 짱짱한 안전한 수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셨는지, 어떻게 타점을 보셨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날의 특징주와 함께 관심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제가 LCC 관련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제주항공이 진에어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상승을 하긴 했으나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변동성을 보여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수익률이 낮았던 그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로 수익률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3%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지난주 22일 날 방송에 나와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23일 날 그 다음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 날 제가 수익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안겨드린 종목이 제주항공이고요. 그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녀석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최근 항공 관련해서 LCC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LCC 종목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와서 보십시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은 23일 날 수익 실현을 하고 똑같은 LCC 종목 중에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오늘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종목 저와 함께 공략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진성TC입니다. 약 35% 상승을 한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방송에 나와서 글로벌 G2의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G2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거죠. 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서 건설 기계 산업이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광물들이 있죠. 이 광물들을 캐낼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건설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이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부품으로 세계 1위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캐터필러가 60%, 히다치, 그다음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 3사를 합한 매출 비중이 약 88%를 차지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 고점 이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약 35%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진성TC고,
이 종목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 당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방송 차트가 이랬어요. 이러한 종목을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들어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지없이 제가 여기서 진입 신호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약 40%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현대건설기기입니다. 자, 이 종목도 그때 당시 네옴시티 그리고 뭐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 재건에 맞물려서 건설 기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녀석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종목 마찬가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7.19%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EU에서 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유럽 부흥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그 건설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오던 시절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들어갈 수 있어? 저는 들어갔고요. 추천을 드리면서 17%의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 바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케미칼, 뭐 에너지 소재 사업을 하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국내에서 이 음극재면 음극재, 양극재면 양극재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국내에서 이 당시만 해도 유일하게 음극재와 양극재를 함께 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리튬, 니켈 등의 원료 가격 상승과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 점들이 반영이 되면 실적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 우리가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와중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20% 넘는 수익을 가져간 종목이 바로 또 포스코케미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0월 말 11월 초쯤에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9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증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를 지켜봐야 된다. 자,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통신. 우리 지금 주가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전화기 사용 안 하지는 않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또는 식음료, 게임, 제약. 내 몸이 아픈데 지금 주가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병원을 안 간다거나 약을 안 사 먹거나 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꾸준히 주가와 상관없이 증시와 상관없이 경기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이런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된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시그널을 내고 있는 이런 시기에 꼭 경기 방어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게 이 KTNG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가총액이 13조 원이 넘는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KTNG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수익 챙기고 난 이후에도 이 녀석은 지금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바로 KTNG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히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오늘도 좀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8%가량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관련해서 UAM 그와 관련 이 드론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북무인기로 인해서 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제가 공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두 자릿수도 뭐 10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40%, 30%, 20%씩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 궁금하시면 저의 노란 톡방에서 어떠한 종목인지 매수 타점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다음에 올 종목 만나보기 전에 저희 앵커 박수를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더 전문가님의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이런 종목들은요, 하나같이 다 두 자릿대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오늘 픽해서 와주신 종목도 이 수익률들을 뛰어넘을 종목일 것 같은데요. 12월에 전문가님이 항상 아더 산타가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항공의 지난주 방송 다음 날 바로 12% 넘게 챙겨주시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고요. 진성TC와 현대건설기계는 진입 후 40%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웠던 종목도 문제가 없는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냉철한 분석으로 17%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죠. 게다가 이렇게 생방송 방송 공략주만으로도 함께 하셨던 분들은 12월에 그래도 시장이 좀 든든하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뒤이어서 제주항공 후속주를 공략하셨는데 아직 지금 수익 중이고 전략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비추시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고 1초 만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팬이 너무나도 많은 아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에 아더 전문가님과 시장을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20분 채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방송 필살기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힘이 좋은 빛을 발산할 그런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지 빠르게 집중해서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제 22년은 다 갔죠. 그래서 23년에 여러분들에게 첫 이 방송 공략주 중에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뭘 가지고 나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일단 체크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가 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조치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되겠죠. 자, 그와 맞물려 가지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실제로 여행을 가겠다, 이번 뭐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 예약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리오프닝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전세기를 통해서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난 11월, 12월 해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말씀드릴게요. 현재 홍콩의 주 7회, 일본 2회, 말레이시아 주 3회를 전세기를 띄우면서 인바운드로 외국인들이 국내를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현재 2022년 4분기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카지노, 호텔, 여행 전 사업부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고요. 앞으로 이제 1월 달 중국의 춘절이 있죠. 그리고 3월에는 양회라고 하는 이러한 큰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이 연휴를 끼고 중국 아웃바운드가 재개가 된다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중국 VIP들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카지노, 그동안 좀 저조했던 카지노 실적 또한 이렇게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을 들고 왔어요. 사실 오늘도 이 카지노, 그다음에 뭐 면세,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비해 빠지지 않을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요일, 내일 모레 방송이잖아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빨리 이 종목을 이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제가 빨리 화요일 날 방송을 나오게 돼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필살기로 들고 나왔고요. 이 종목 통해서 아마 내년 초에 여러분들의 포트에 빨간불을 켜게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자, 여기 차트 제가 살짝 가지고 왔는데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40일 이평,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13거래일 동안 이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기 위쪽에 보시면 기관이 모두 균일하게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이 새해에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주가의 횡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우리 MC 박수에게 힌트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시점에서 꼭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전세기를 통해서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한 몸에 받을 종목인데요. 카지노와 호텔, 관광 산업이 본격화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줄 기업이라서 전문가님이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화요일 날에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을요 지금 놓치시면은 안 되시겠죠. 얼른 빨리 가져가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이 방송 공략주 전문가님이 빨리 알려드리고 싶으셨었는데 어떻게 딱 화요일 날에 나와 주셔가지고 예, 뭐 마침 또 기회가 정말, 그렇게 돼서 네, 목요일 날도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일 또 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바로 또 진입 신호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요일 날 마지막 날 또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그럼 이 종목에 전문가님이 오늘 화요일 날에 출연하라고 그랬던 것 말씀을 같아요. 해주셨던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네. 싶은데 오늘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명화의 퀴즈로 좀 가져왔어요. 근데 전문가님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뭔가 전시도 많이 보러 가셨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그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으실까요? 하나쯤 말씀을 뭐 부탁드릴게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보기도 했고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아닐까. 예, 뭐. 오, 역시나 최근에 그럼 보신 거예요? 그쵸, 2년 됐죠. 2년 전에.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봤던 명화 중에 작품이라고 하면. 그림이 혹시 네. 컸을까요? 저도 그 그림 너무 보고 크죠. 싶은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동안은 가까이서도 볼 수 있었는데 뭐 이제 작품 훼손이라든가 이런 테러 문제 때문에 한동안 루브르 박물관에서 뭐 어떤 그 모나리자 작품 테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가까이서 좀 봤던. 역시 우리 명화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아더 전문가님께 그러면 오늘은 명화 퀴즈를 드려보도록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다 알고 계실지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짠. 너무 피카소의 쉽죠? 예, 우는 여인. 네, 맞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금방 아시는 우리 전문가님. 다음은 이곳 아까 보셨다고 하셨던 눈썹이 없는 여인 모나리자. 눈썹이 없는 여인 누구죠? 그렇죠, 누가 모나리자. 누가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음이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반고흐. 예, 별이 빛나는 밤. 네,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자, 그러면요. 오늘 이 힌트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은 아니고요.
짠! 아, 네. 조각상입니다. 밑에 로하고 땡으로 이렇게 비워 놓으셨네. 네, 맞아요. 네. 이 작가의 작가의 성함이- 이름 네. 두 글자 로땡. 로땡 맞아요, 로땡. 맞아요. 다 날려주시는 우리 전문가님 역시 센스가 남다르십니다. 이 파리에 작품도 가면- 보셨어요? 그럼요. 파리에 가면 이 로땡 정원이 있어요. 로땡 거기에 정원. 가면 저 작품이 저대로 있습니다. 로땡 정원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럼 이 작품 말고도 다른 로땡의 다른 제품도 작품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음. 역시 이 전문가님 로땡의 정원을 가보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노란톡방에 들어가면 전문가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작품 설명은 제가 안 하고요. 제가 안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작품의 이 작품의 작가를요,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로땡이었는데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그 종목명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혹은 목요일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을 할 건 아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연말에 어쩌면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이 종목도 잡고 혹은 내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잡아줄 이런 종목 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예. 좀 전에 이 힌트에서 나왔던 로땡의 정원을 가기 위해서는요. 관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관광을 가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종목을 안다 해도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매수 타점. 잘못 진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눌림목에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점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매도를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만 종목을 공략해 드린 게 아니라 저희 노란톡방에서 데일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초단타, 단타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샤페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의학 물질 및 생화학적 제재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가져왔어요. 분봉으로 가져온 이유가 제가 아침 9시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40분쯤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에 제가 진입 신호를 드렸고, 불과 20여 분 만에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리면서 30분 안에 5.9%니까 약 6%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샤페론이고요. 이 종목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크리스마스 전에 21일 날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요즘 최근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 미스터 블루도 바로 10% 넘게 수익을 챙겨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기와 맞물려서 핑거스토리 5%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단기로 이렇게 짧게 초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 여기에서 진입해가지고 마찬가지 이 종목도 얼마 안 되는 짧은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5% 넘게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이 정확한 타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결국 매수 타점보다 낮은 단가에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글로벌은 너무나도 많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상한가 종목까지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내년 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사람 롯데의 작품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행 자금 챙기셔서 관광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오늘 이 시간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